지금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자를 버리고 한글을 쓰자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로 중국 내 한글 도입을 둘러싼 보수 성향, 실용주의 성향 학자들 간의 격렬한 논쟁이 CCTV 등 언론을 통해 연일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일반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중국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자는 너무 어려워서 평생 못 배웠지만 한글은 다르다라는 영상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이 격렬한 논쟁의 중심에는 비밀리에 진행된 하나의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중국 교육계를 흔들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참가자 대부분이 불과 2주 만에 문장 읽기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이 실험은 단순한 언어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한글로 사람의 삶을 바꾸고 중국 사회 전체를 뒤흔든 충격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논란의 중심에선 한글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베이징 대학교 언어학과 원린 교수입니다. 20년간 중국의 문맹 문제와 씨름해온 언어학자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우리 중국. 첨단 기술과 거대한 인프라를 자랑하는 나라에서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문맹률이죠. G2라 불리며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대국이 되었지만 이 문제만 나오면 항상 고개를 숙여야 하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여러분은 21세기 중국에서 여전히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수천만 명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특히 쓰촨성이나 윈난성 같은 산간 지역에서는 노인 세대 중 절반이 여전히 글을 읽지 못합니다. 초고속 열차가 전국을 누비고 만들어내는 모든 제품들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에서 자신의 이름조차 쓰지 못하는 국민이 있다는 현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우리가 달 탐사선을 보내고 양자 컴퓨터를 개발, 반도체로 세계 시장에서 엄청난 성장을 하는 동안 수많은 농촌 노인들은 여전히 병원 안내문조차 읽지 못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문해력 교육 방법을 시도해왔습니다. 간체자 교육, 디지털 학습 앱, 심지어 방문 교사제까지. 하지만 모두 큰 성과를 내지 못했죠. 한자의 복잡성이 주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2000자를 익히는데 평균 2년이 걸립니다. 노인들에게는 너무 긴 시간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연구실에 한 편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국립대만 대학교에서 진행한 충격적인 실험 결과였습니다. 중국에서 한자를 버리고 한글을 쓰자는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 글자를 중국에서 쓴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런데 보고서 내용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글은 단 이틀 만에 자모를 습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음과 모음 체계 덕분에 누구나 빠르게 문자를 익힐 수 있고 실험 참가자 대부분이 2주 내에 기본적인 읽기가 가능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48시간이면 기본 자모를 익힐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문해력 교육의 혁명이 될 수도 있는 발견이었죠. 이 연구 결과를 본 후 저는 대담한 제안을 했습니다. 한글을 시범적으로 도입해보자는 것이었어요. 당연히 보수파에서는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중화민족의 정체성이 훼손된다. 5000년 문화유산을 포기하자는 것이냐? 비판이 쏟아졌죠. 하지만 저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우리는 문맹을 퇴치하려는 거지 문화를 바꾸려는 게 아닙니다. 한자는 계속 배우되 읽고 쓰는 기본 능력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 겁니다. 결국 작은 규모의 실험을 허가받았고 저는 쓰촨성 외곽 마을인 청두 근처 핑너현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평생 글자 하나 읽지 못하고 살아온 70세 왕아이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핑너현에 도착한 첫날, 저는 마을 회관에서 왕아이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구부정한 허리에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죠. 할머니는 제게 손을 내밀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나는 평생 글자 하나 못 읽고 살았소. 이 나이에 배우면 뭐 하냐 싶지만 교수님이 멀리서 왔다니 한번 드러나 볼게요.
왕 할머니의 집을 방문했을 때 할머니는 쑥스러워하며 손자가 보낸 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뭐라고 쓴 건지 모르겠어요. 손자가 상하이에서 공부하는데 이걸 읽을 수 없어 늘 남에게 읽어달라 부탁해야 해요. 할머니는 저를 작은 부엌으로 안내했습니다. 놀랍게도 부엌 벽에는 색깔별로 분류된 통들이 있었고 각각의 다른 모양의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건 소금, 이건 설탕, 이건 고춧가루예요. 글자를 몰라서 그림으로 구분하죠. 왕 할머니는 지난주 있었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청두시장에 갔다가 가격표를 읽지 못해 비싼 값에 채소를 샀다고 합니다. 젊은 상인이 할머니가 글을 모른다는 것을 알고 2배 가격을 부른 거죠. 창피했어요. 손자가 용돈을 보내줬는데 그걸로 뭘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은행에 가면 서류에 이름을 써야 하는데 그것도 못해요. 항상 지장만 찍습니다. 마을 작은 슈퍼에 갔을 때 왕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손자가 보낸 문자가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이걸 봐요. 여기 뭐라고 쓴 건지 알고 싶어요. 이건 사랑이야? 뭐라 쓴 거야?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슈퍼 주인이 문자를 읽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졸업식 때 꼭 와주세요. 할머니 덕분에 대학 졸업합니다. 사랑해요. 왕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자가 이런 말을 보냈는데도 직접 읽지 못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랑의 말을 놓쳤을까요? 다음 날 마을 회관에는 왕 할머니 외에도 아홍 할머니, 리우 할머니 등 모두 10명의 고령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60대에서 70대였죠. 그들의 얼굴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만난 할머니들의 눈빛에서 배움에 대한 갈증을 보았다. 그들이 평생 느껴온 문맹의 고통은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다. 이 실험이 성공한다면 그들의 남은 인생에 작은 빛이 될 수 있을까? 이제 본격적인 실험을 시작할 차례였습니다. 과연 70세 할머니들이 한글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실험 첫날, 마을 회관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왕아이란 할머니와 다른 9명의 할머니들이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의심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죠.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글자를 배울 겁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한글이라는 문자죠. 왕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한국 글자를 배워야 하오? 우리는 중국 사람인데. 다른 할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두에서 온 장난 할머니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글쎄, 내가 70년을 한자도 못 배웠는데 이제 와서 외국 글자를 배운다고 다 소용없을 거야. 그 말에 저는 칠판에 간단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입모양, 혀의 위치, 그리고 소리가 나는 방식을 보여주는 그림이었죠. 한글은 소리를 그린 글자입니다. 보세요. 이건 기역인데 혀가 목구멍을 막을 때의 모양이에요. 할머니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기역, 니은, 미음 발음을 시범 보였습니다. 따라 해보세요. 처음에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왕아이란 할머니가 용기를 내어 기역 소리를 따라 했습니다. 이게 맞나요? 네, 정확합니다. 이제 이 모양을 그려볼까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기역자를 써보았습니다. 왕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 이거 생각보다 쉽네. 딱 한 번에 썼어. 그 모습을 본 다른 할머니들도 하나둘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동안 우리는 기본 자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을 배웠습니다. 할머니들은 놀랍도록 빠르게 배웠습니다. 셋째 날, 리우 할머니가 제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글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나이에? 물론이죠. 한글은 특별히 배우기 쉬운 글자예요. 임금님이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든 글자니까요. 왕 할머니는 작은 공책에
자음들을 계속 써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처음으로 글을 읽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저녁 몇몇 마을 사람들이 회관에 모여 우리의 수업을 구경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웃음을 짓던 젊은이들도 할머니들이 실제로 글자를 쓰는 모습을 보고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첫 주가 끝날 무렵 할머니들은 기본 자음과 모음을 모두 배웠습니다. 이제 간단한 단어를 만들 차례였습니다. 둘째 주부터 할머니들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할머니들, 오늘은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려드릴게요. 한글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람의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든 글자랍니다. 저는 큰 종이에 사람의 입모양을 그리고 혀의 위치에 따라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왕아이란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글자는 혀가 닿는 위치에서 왔다고요? 맞아요. 기역은 혀 뒤가 목구멍을 막을 때의 모양이고,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을 때의 모양이죠. 장난 할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내가 미음을 발음할 때 입이 정말 이렇게 생겼구나. 할머니는 자신의 입을 양손으로 동그랗게 만들며 웃었습니다. 할머니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리우 할머니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한자와는 완전히 다르군. 한자는 수천 개를 외워야 하는데 이건 조립 장난감 같아. 저는 칠판에 기역과 알을 그리고 옆에 가라고 썼습니다. 보세요. 자음과 모음을 이렇게 조합하면 새로운 글자가 됩니다. 왕 할머니가 연필을 들고 천천히 가를 써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글자를 썼어. 라고 외쳤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음으로 다 말을 차례로 배웠습니다. 할머니들은 놀라운 속도로 배워나갔습니다. 단 이틀 만에 기본 자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과 모음 오, 우, 이를 익혔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수업을 참관하러 왔다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우리 할머니들이 글을 배운다니.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누구나 배울 수 있어요. 셋째 주가 시작될 무렵 왕 할머니는 자신의 이름 왕아이란을 한글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작은 종이에 써서 자신의 가슴에 달았습니다. 이제 내 이름을 쓸 수 있어요. 7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들의 변화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과연 할머니들이 끝까지 배움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을까요? 넷째 주에 접어들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할머니들의 학습 의욕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죠. 수업에 오는 인원이 10명에서 7명으로 줄었고 남은 할머니들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왕아이란 할머니가 수업 중간에 갑자기 눈물을 보였습니다. 저는 수업을 잠시 중단하고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왕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걸 배워서 뭐가 달라지는데요? 나이 이른에 이제 와서. 장난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한자도 못 배우는데 한글은 더 어렵지 않을까? 배워봤자 쓸 데가 어디 있어요? 교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들의 눈빛에서 체념이 보였습니다. 오랜 세월 문맹으로 살아오면서 형성된 깊은 자존감 부족이 표면으로 드러난 것이었죠. 리우 할머니가 연필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가 날 알아주기나 하나.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그냥 조용히 살다 가면 돼요. 저는 침묵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할머니들의 말이 일리가 있었거든요. 이 외딴 마을에서 글을 배운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극적으로 달라질까요? 장 교수팀의 다른 연구원들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그냥 포기하게 두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해력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70년 동안 소외되어 온 사람들에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문을 여는 일이었죠. 할머니들, 잠시만요. 제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손자분들과 대화하고 싶으신가요? 시장에서 물건 살 때 가격을 알고 싶으신가요? 병원 가실 때 안내문을 직접 읽고 싶으신가요? 왕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그건 꿈 같은 이야기예요. 꿈이 아닙니다. 할머니들이 이미 자음과 모음을 다 배우셨잖아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단어를 읽을 수 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실, 제가 할머니들을 위한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내일 보여드릴게요. 하루만 더 참아주시겠어요? 할머니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다음 날 다시 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밤을 새워 특별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들이 마을 회관에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보다 한 명 더 많은 8명이 왔습니다. 왕아이란 할머니는 가장 앞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죠. 자, 어제 말씀드린 깜짝 선물입니다. 저는 작은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벽에 영상이 비춰지자 할머니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화면에는 왕아이란 할머니의 손자 리밍이 등장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한글 배우고 있다는 소식 들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왕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같이 글자 놀이할 수 있겠네요. 제가 한글로 편지 쓰면 할머니가 읽어주세요. 그리고 할머니도 저한테 편지 써주실 거죠? 리밍은 종이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한글 조금 배웠어요. 보세요. 그는 서툴게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쓴 종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왕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얘가 날 위해 찍었대요. 네, 제가 손자분들에게 연락해서 이런 영상을 부탁드렸어요. 다른 할머니들의 가족들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장난 할머니의 딸이 나왔고 리우 할머니의 손녀도 등장했습니다. 모두 할머니들이 글을 배우는 모습을 응원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아홍 할머니의 아들 영상이었습니다. 그는 베이징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제 숙제를 도와주지 못해 늘 미안해하셨죠. 이제 어머니가 글을 배우신다니 정말 기쁩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이 끝나자 교실은 감동의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왕아이란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한자라도 더 배워보자. 내 손자에게 글을 쓰고 싶어. 그날 오후, 할머니들의 학습 의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두 진지하게 공책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들의 배움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저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새로운 학습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가족들의 이름을 한글로 쓰는 연습부터 시작했습니다. 왕 할머니는 손자 리밍의 이름을 종이에 쓰고 또 썼습니다. 리밍아, 할머니가 너의 이름을 쓸 수 있단다. 그날 밤 할머니들은 집에 가져갈 숙제를 요청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숙제를 하겠다고 자원한 것이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실험이 성공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5째 주부터 저는 새로운 학습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할머니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단어들로 수업을 구성한 것이죠. 그 중에서도 한국 문화와 관련된 단어들이 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단어들을 배워볼까요? 이건 김치라고 읽습니다. 저는 칠판에 김치라고 쓰고 옆에 김치 사진을 붙였습니다. 할머니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장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아, 이거 손자가 좋아해서 같이 먹었던 음식 이름 아니야? 텔레비전에서 본 적 있어. 맞아요.
한국의 유명한 음식이죠. 이번엔 삼겹살이라는 단어를 배워볼까요? 왕아이란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것도 먹는 거예요? 손자가 자주 먹는다고 말했어요. 할머니들의 집중도가 폭발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들에게 친숙한 것, 특히 손자 손녀들과 연결된 단어들이 학습 효과를 크게 높였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사랑, 감사, 행복 같은 감정 단어들을 가르쳤습니다. 할머니들은 이 단어들을 배우며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단어들로 가족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어요. 여섯째 주에는 더 흥미로운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대중문화를 활용한 것이죠. 할머니들, 혹시 BTS라는 그룹 들어보셨나요? 아홍 할머니가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알아요. 우리 손녀가 맨날 듣는 거예요. 방탄. 뭐더라? 방탄소년단이에요. 오늘은 그들의 노래 가사를 조금 읽어볼까요? 저는 작은 것들을 위한 시라는 노래의 가사 일부를 간단한 한글로 적었습니다. 할머니들이 함께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사랑만으로 완벽하길. 리우 할머니가 한 글자씩 읽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노래 가사를 읽고 있다니. 손녀에게 자랑해야겠어요. 이런 재미있는 학습 방법은 놀라운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할머니들은 이제 단순히 글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고 있었습니다. 손자 손녀들과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적 연결고리를 발견한 것이죠. 일곱째 주에는 할머니들이 직접 간단한 문장을 만들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왕아이란 할머니는 리밍아, 사랑해라는 문장을 만들어 자랑스럽게 읽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왕 할머니는 제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정말 제가 손자에게 편지를 쓸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할머니는 이미 많은 단어를 배우셨잖아요. 함께 편지를 써볼까요? 할머니의 눈에 다시 한번 희망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이제 할머니들의 삶에 작지만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주에 접어들자 할머니들의 변화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글자를 읽고 쓰는 능력을 넘어 그들의 일상생활과 자신감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어느 날 아침, 왕아이란 할머니가 수업에 들어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제 혼자서 시장에 갔어요. 가격표를 읽고 직접 장을 봤죠.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영수증 위에 할머니가 한글로 적은 메모가 있었어요. 배추 15위안, 생강 5위안. 글자를 안다는 건 세상을 읽는 거였어요. 이제 누구도 저를 속이지 못합니다. 리우 할머니도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저는 병원에 갔는데 안내문을 읽을 수 있었어요. 화장실, 접수처 같은 글자요. 전에는 항상 물어봐야 했는데 마을 회관을 지나가던 사람들도 할머니들의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할머니들은 마을 게시판 앞에서 공지사항을 한글로 적은 메모지를 들고 서로 의논하는 모습을 보였죠. 아홍 할머니의 아들이 베이징에서 방문했을 때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교수님, 어머니가 손녀와 함께 동화책을 읽고 있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네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왕아이란 할머니가 손자 리밍에게 한글로 쓴 첫 손편지를 보냈을 때였습니다. 편지는 짧고 서툴렀지만 할머니의 마음이 담긴 진심 어린 글이었죠. 리밍아, 할머니가 글을 배웠어. 너를 사랑해. 곧 보자. 리밍은 할머니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왕 할머니가 글을 배우며 인생을 되찾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홍 할머니는 이제 마을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70세의 학생에서 선생님으로 변신한 것입니다. 장난 할머니는 마을 여성들을 위한 작은 한글 공부 모임을 만들었어요. 우리 같은 늙은이들도 배울 수 있다면 젊은 사람들은 더 쉽게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어느 날 저녁,
픽너현 이장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원 교수님, 이 실험이 우리 마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다른 마을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저는 연구 노트에 할머니들의 변화를 기록하며 감동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해력 실험이 아니었어요. 70년 동안 침묵 속에 살아온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되찾아준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성공이 국가적 차원으로 확산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실험 결과가 베이징에 보고되자 예상치 못한 논란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실험 결과가 베이징에 보고되자 교육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저는 쓰촨성에서의 경험을 발표하기 위해 베이징으로 불려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차가운 시선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월린 교수, 귀하의 실험 결과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실험 결과, 문해력이 평균 30% 향상되었습니다. 70대 노인들도 2개월 만에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가 가능해졌고요. 슬라이드에 왕아이란 할머니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쓴 편지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분은 70년 동안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족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구엔 부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한글을 도입하자는 겁니까? 5천년 역사를 가진 한자를 버리고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옆자리의 리 부장도 거들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한자에 있습니다. 한글을 도입하면 우리 문화의 근간이 흔들릴 겁니다. 이건 정체성 문제예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상했지만 직접 마주하니 더욱 힘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부장님들, 우리가 바꾸려는 건 문화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한자는 계속 배울 것입니다. 다만 기초 문해력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 것뿐입니다. 젊은 첸 박사가 저를 지지했습니다. 핀란드에서도 2가지 문자를 병행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토론은 점점 열기를 띠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월린 교수의 실험은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도입하기 전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실험을 확대해 보세요. 회의실을 나오는 길에 구엔 부장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원 교수, 당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 문자는 우리의 혼입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왕아이란 할머니가 처음으로 손자에게 편지를 썼을 때의 눈물을 보셨다면 그 말씀 안 하실 겁니다. 문자는 도구입니다. 사람들의 삶을 위한 도구요. 베이징에서의 논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픽너현으로 돌아와 할머니들과의 마지막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이 할머니들의 변화만큼은 분명한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10번째 주, 저희 실험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들은 모두 한글로 쓰인 수료증을 받기 위해 마을 회관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약간의 아쉬움이 함께 묻어났죠. 왕아이란 할머니가 수료식 전에 저를 불러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이건 제가 손자에게 쓴 편지예요. 선생님께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봉투를 열어 한글로 쓰인 편지를 읽었습니다. 리밍아, 할머니는 70년 동안 세상을 보지 못했어. 글자를 모르는 건 눈이 있어도 앞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았단다. 이제 나는 세상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 내가 보내준 메시지를 직접 읽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구나. 할머니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계속 배울 거야. 글씨는 서툴렀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은 무척 깊었어요. 저는 왕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에게서 많이 배웠습니다. 수료식이 시작되었죠. 마을 이장님과 현지 교육청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할머니들은 한 명씩 나와 자신의 경험을 나눴어요. 장난 할머니는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마트에 가서 할인 광고를 읽을 수 있어요. 지난주에는 20% 할인하는 음료수를 샀답니다. 아홍 할머니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이제 손녀와 함께 동화책을 읽어요.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네요. 마지막으로 왕아이란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손자와 영상 통화를 했어요. 직접 들어보세요. 화면에 리밍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왕 할머니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리밍아, 사랑해. 할머니가 직접 말할 수 있어서 기뻐. 리밍의 감동한 표정이 화면 가득 담겼고 수료식장은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베이징으로 돌아가기 전 실험 종료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길고 복잡한 분석 대신 저는 한 문장만 적었습니다. 이것은 문자가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3개월 후, 교육부는 스촨성과 윈난성의 5개 마을에서 추가 실험을 승인했어요. 아직 전국적인 도입은 요원한 일이지만 작은 변화는 시작되었죠. 왕아이란 할머니는 마을의 한글 교실에서 보조교사가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60대 이웃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난주 할머니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툴지만 정확한 한글이었죠. 원 선생님,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고마워요. 이것이 제가 꿈꾸는 변화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글자를 통해 세상을 읽을 수 있게 되는 변화. 중국의 문맹 퇴치를 위한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한글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소리를 담은 과학적으로 설계된 이 문자는 왕아이란 할머니에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손자의 사랑을 직접 읽을 수 있게 해주었고, 시장에서 속임을 당하지 않게 해주었으며, 병원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었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읽고 쓰는 능력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꿈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데 나이는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과 한국,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가진 두 나라가 문자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